여러분, 요소수, 쉽게 말하면 요소를 가지고 요소수를 만드는데 이 요소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화물트럭에는 이 요소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요소수의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디젤차에는요,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수를 분사해야 돼요. 그래서 질산화물을 지금 깨끗한 물이나 질소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까지 올라갔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공업용 요소 수입 단가가 481.9달러까지 톤당 올라갔습니다. 톤당 481.9달러라는 건 여러분 연초 대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가격이고요. 올 10월 대비하더라도 올 1월 대비하더라도 연초 1월 대비하면 181달러까지 180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톤당이에요. 톤당.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는요, 이게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하고 호주하고 석탄 전쟁을 벌였죠. 중국이 호주하고 싸우면서 석탄 사오지 마. 중국이 그렇게 했어요. 수입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호주가 그래 나도 너네들한테 안 팔어. 이러면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말입니다. 석탄 발전소 많이 쓰지 마. 석탄 많이 캐지 마.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소라는 놈은요, 바로 이 석탄에서 추출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석탄이 그만큼 생산이 안 되고 석탄이 그만큼 수입이 안 되면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긴급하게 CIQ를 도입을 했습니다. CIQ가 뭔가 하면 수출 화물 표지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게 물량이 적을 때 수출 제한을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의 승인을 못 받으면 이 요소를 수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격도 올라갔는데 수입하기도 힘들어요. 수입하기도. 문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중이 66.1%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3.8%고 카타르가 10.5%, 바레인에서 3.9%,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 그 외 지역에서 2.3%인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벌써 요소에 대한 매점 매석이라고 해야 되나,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그러니 가격은 천정부지처럼 지금 계속 올라갈 태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들 어떻게 될까요? 화물차들은 요소수를 반드시 장착을 해야 합니다. 디젤차라고 이야기하면요, 반드시 이 선택적 촉매하는 시스템에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기 오염은 엄청 많이 시킵니다. 정부는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소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나고 결국은 정부가 운전하지 마, 운행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행하지 마 하는 자동차 혹은 트럭,
그 외에 버스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경유화물차가 지금 엄청나고요. 그 중에 화물차가 200만 대 정도 추정이 됩니다. 200만 대. 경유화물차는 333만 대인데 디젤 승용차도 지금 한 200만 대 정도 추정이 되고요. 또 소방차나 견인차나 크레인에서도 이 요소수를 다 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하지 못하면 화물차 수도. 뭐 디젤차도 지금 승용차가 지금까지야 요소수가 공급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만 앞으로 이게 떨어져서 교환을 해야 될 때는 수도. 더 심각한 거는 소방차나 견인차나 크레인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물류대란, 공급망 붕괴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소수까지 부족해져서 물류대란까지 또 터진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버틸 체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부족해서 우리 경제가 버티지 못하는 화물 대란이 일어나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넘쳐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예측하기로는요. 정부가 업계가 예측하는 거죠. 하루에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요소수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아예 품절로 나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원자재에 대한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문제도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표로 이야기할 때 어렵다 하죠.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지표로 말하는 것보다가 더 곡소리 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 조그마한 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전동 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다. 전동 모터를 제어해 주는데 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요만하답니다. 근데 이 요만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전동 모터조차도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원자재 대란은 지금 점점 커지는 것 같죠. 요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자재 대란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자꾸 읽힙니다. 지표들이 내년 경제의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잖아요. 가계부채 문제도. 가계부채도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내년 경제 생각했던 것보다가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